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원입니다. 지금부터 6시간 전에 백종원 아저씨가 유튜브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구독자 40만 명을 끌어모으면서 와, 과연 최상의 포식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이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이제 골목상권의 침해다 이런 식으로 배가 아파서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걸 봤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제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충언이 한마디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빰! 백종원 아저씨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요식업계 사업가이자 요리 연구가이죠. 그리고 파라파라 퀸 소유진 누나의 남편이기도 하면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방송인의 예능인의 그리고 더본의 대표이사의 굉장히 다양한 직함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성공한 그런 최상위 포식자가 왜 유튜브에 왔냐 이거 가지고 뭐가 배 아파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작 백종원 아저씨는 그 장모님 때문에 데뷔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만 변경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더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백종원 선생님의 그런 다양한 방송 활동과 함께 더불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대로였다면 올해 2019년 상반기에 이게 상장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장을 못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상장을 못하고 있냐면 우선 사업성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딪히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101억으로. 이렇게 되면 기업 상장을 한다고 해도 이때 주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회사의 그런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2020년으로 다시 연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기간 사이에 영업이익을 다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트라이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백종원 아저씨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저도 많이 가요. 근데 우리가 보고 느낀 거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성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음식을 먹어봐서 알겠지만 백종원 아저씨의 프랜차이즈라는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요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평타를 칠 수 있는 결과를 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새마을식당 난 지금도 많이 가는데 지금 와서는 새마을식당 가면 그 7분 돼지김치찌개만 사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메뉴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게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제가 말하는 게 비즈니스 그 모델 자체가 과거 2015년 그때만 해도 그 프랜차이즈가 나름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경쟁이 엄청나게 가속화가 됐고 그 가운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와서는 백종원 아저씨의 프랜차이즈 자체가 메리트보다는 디메리트가 더 큰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가맹비라던가 이런 게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백종원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에는 저도 한 10년 전에는 새마을식당 가서 연탄불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많이 갔어. 근데 지금은 고기를 먹을 땐 새마을식당 가지 않아요. 지금은 김치찌개 먹을 때만 간단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 사회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된 것들이죠. 왜? 다른 프랜차이즈가 너무 좋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 와중에서 메리트를 비교해봤을 때 고객들은 언제나 냉정하거든. 고기 더 맛있나 많단 말이야. 글로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본 코리아의 이렇게 반토막 난 영업이익을 가장 빨리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전 말한 대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좋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백다방처럼 박리담회로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나름 프리미어를 노렸다가 망한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재 백종원 아저씨는 텔레비 나와서 그 골목식당 이런 거에서 잘 안 되는 그런 상인들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그런 가맹점주들의 폐업률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런 골목식당 사람들 살린 게 아니라 자기 가맹점주를 먼저 살려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가맹비는 어떤 프랜차이즈보다 가장 비싸지만서도 근데 폐업률을 봤을 때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낮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좋게 만드는 것들이죠. 10년 전만 했을 때 한신포차 비즈니스 모델 뭐 나쁘진 않았단 말이야. 새마을식당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브란 채널을 그런 하나의 그런 영업적인 전략적인 채널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분명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백종원 아저씨가 국내 채널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정글이잖아. 방송가가 엄청나게 정글이잖아. 그런 방송 쪽에서 몇 년 동안 롱런을 했어. 그리고 그런 뭔가 방송의 예능성이라던가 그리고 스타성을 이미 인증받았잖아. 엄청난 재능충이란 말이야.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왜 국내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들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유튜버 PewDiePie가 1년에 유튜버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7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PewDiePie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뭐랄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데, 백종원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요리도 잘하고 먹방도 잘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먹방 엄청 뜨고 있잖아. 뭐 요리 콘텐츠라던가. 그래서 국내 유튜버나 해외 유튜버한테 가리지 않고 먹는 건 엄청 잘 나가거든요. 좀 떴다 하면 뭐 10만 그냥 땡긴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백종원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세렝게티 정글의 정점이 있는 방송 쪽에서도 진짜 날고 기다가 온 그런 것들이지. 그 예능감이 얼마나 천부적이야. 음식도 없네. 얼마나 잘 먹어. 먹방 오지게 해요. 진짜 잘해. 먹방도 오지게 잘하고 음식도 잘한단 말이야. 심지어는 외국어도 잘해. 그런 사람이 왜 한국말로 채널을 파냐는 거지. 영어로 해서 글로벌 시장 딱 가가지고 그냥 many many sugar, oh good 이런 식으로 야부리도 엄청 잘 털잖아. 그렇게 하면 나는 진짜 백종원 아저씨가 얼마나 클지 나는 상상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서도 뭔가 그런 퓨디파이처럼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퓨디파이만큼은 아니라도 이게 충분히 커서 한 뭐 1년에 20억, 50억 이렇게 금방 땡겨갈 것 같아. 그렇게 땡겨가면 그 더본의 그런 박살난 영업이익도 바로 회복이 된단 말이야. 무엇보다 이 사람이 해외로 활동하게 되면 가맹점이 해외로 늘어나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해외로 늘어나면 더본 같은 경우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짜 치열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는 것보다 해외 쪽으로 이제 그런 노선을 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요리 방송하고 먹방 하다가 외국인들이 야, 너 그거 어디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너 어디 살아? 그 동네에 내 프랜차이즈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채널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커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진짜 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엄청난 그런 광고비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난 대형 광고 채널을 또 하나 꽁으로 먹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백종원 아저씨 정도 되면, 그 정도 재능이 있고 그러면 캐파도 그 따라오면 국내로 만들 필요 없겠다. 바로 영어로 해외 채널을 딱 바로 파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백종원 아저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신들이 있으면 제 얘기 듣고 딱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유튜브 채널 14,000달인 어반이 이런 말 한다는 게 굉장히 웃기고 나도 가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런 얘기 갑자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거 뭐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야 14,000짜리가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도 알아.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냥 감히 제가 충원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튼 오늘 유튜브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